맡기는 분 진짜 MBC가 맡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네, 지금 그 한동안 뭐 문재인 대통령 가족 수사해가지고 그 외형상으로 보면은 그 윤 정권이 이렇게 막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좀 되게 지금 수세에 많이 지금 처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의료계하고 이 관계에서 윤 정권이 지금 막 수세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보면은 뭐 김건희 수사보다도 오히려 더 큰 압박되는 게 이게 이제 그 이런 그 의대 정원 문제에서 지금 한동안은 정권이 의료계한테 이렇게 우위에 서는 것 같다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좀 분위기 바뀌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추석 때문에 응급실 위기도 이것도 추석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전반적으로는 지금 이게 이게 어떤 그 심해 이런 대결 면에서는 이제 이 의대 정원 문제에서 이 정권이 좀 이렇게 이런 많이 그 압박을 받는 거, 네, 그게 가장 인상적인 한 주였고요. 그리고 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김건희 명품백 이거 불기소하기로 이렇게 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도이치모터스 또 주가 조작 그 이제 그러니까 전주죠. 전주. 예, 전주 이 김건희 김건희 여사하고 이제 이게 그 동일한 비슷한 방법으로 이게 이 도이치모터스 이 주가 조작 문제 다뤘던 이 그 전주 손 씨가 이제 주가 조작 방조 혐의로 이제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딸린 유죄 이렇게 지금 받아가지고 이 김건희 여사가 좀 불리해져 있는데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정치권에서는 좀 이게 관심이 가는 현상이 이재명과 김종인이 회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김종인이 코로나 때문에 뭐 이게 고생한 것 때문에 뭐 약간 그런 그 격려차 그런 격려차의 격려 성격의 그런 그 모임도 성격 있는 이제 그런 만남이지만 이제 일단 그 김종인이란 인물이 이렇게 이제 그 이재명하고 이렇게 회동했다는 거, 네, 그게 좀 관심 갈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대 정원에서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가장 그 쟁점화된 게 그 2025년도 당장 지금 그 원서가 접수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 의료계에서는 당장 내년도 2025년도 의대 정원을 그 취소하라 해가지고 아주 되게 이제 좀 민감한 그런 요구를 해갖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대통령실은 안 된다고 하다가 요즘은 말이 약간 바뀌고 있습니다. 뭐라냐면 2025년도 좀 이렇게 좋은 대안이 있으면 갖고 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뭐 사실 지금 이미 원서가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명확하게 거절을 못하고 이렇게 좋은 대안이 있으면 갖고 오라고. 이제 그게 이제 이 거절은 거절이지만 이 확실하게 이제 좀 입장을 확실하게 그러니까 종전의 입장을 이제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하나의 양상은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되게 이제 뭐 좀 막 아주 전향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게 사실 이제 그 이 대통령실하고 한동훈이 이렇게 약간은 다르게 이렇게 말을 하는 근데 뭐 이건 뭐 그 이제 그 조율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건데 하여튼 그 약간은 다르게 좀 말을 하면서 이제 이게 이 의료계를 이렇게 달리려고 하는데 그런 양상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뉴스에 보니까 아니, 그 민주당에서는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이제 오늘 아까 뉴스에 보니까 이 의료계에서는 이제 이거를 이제 거절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해가지고 이제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의료계의 그 8개 단체가 이 여야 의정 협의체 이거에 대한 그 거부 의사를 이제 오늘 아까 뉴스에 보니까 그런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외 관계에서는 네, 지난 금요일에 기시다가 와가지고 그 한인을 재외국민 보호 각서 이걸 뭐 체결하고 이제 아무래도 이거는 어떤 그 외형상에 보여주기 위한 그런 그 성과고 또 뭐 다른 얘기는 당연히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생존자가 이제 나머지가 그 남은 분이 이제 8분 돼가지고 이제 되게 아주 이제 예
생존하신 분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새로 지명이 됐는데요. 이제 이 제이비어 브런슨이라고 이제 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명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이렇게 그 청문회 이제 절차 거쳐가지고 임명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조태열 외무부 장관이 지난 11일에 그런 말했거든요. 이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을 그 일본 정부하고 지금 조율 중이라 했는데, 근데 그 다음날 뉴스에 보니까 이게 일본 정부가 추도식을 하는 게 아니고 일본 민간 단체가 추도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일본 정부는 그 이 이제 징용 피해자 사도광산 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이렇게 그 추도식을 해줄 의사가 없는데 우리 정부가 괜히 이렇게 약간 그 헌물 뭐 국민을 기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 들어선 뒤에 이제 그 중단됐던 그 이 원전 건설 이게 이제 다시 추진 되기로 돼가지고요. 그래서 어제였죠. 이 신한울 원전 3, 4호기 이거 이제 건설 다시 허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안 이 북에서 이 풍선 쏘아 보내다가 이제 어제죠, 어제는 이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또 이렇게 이 동해 쪽으로 발사했고요. 그리고 뭐 예. 음,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시면은요, 이 제렌스키가 이 중동으로 쏠린 이 관심을 끌기 위해서 되게 아주 막 몸부림치는 이게 그 아주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주 전쟁 양상이 되게 험악해지는 게 이 드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쓰는데 이게 센 물을 투하하는 그런 드론까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 이제 이 러시아 이 산악지대에다가 그 센 물을 지금 막 쏟아붓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전쟁이 되게 아주 지저분해지는 그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최대 쟁점은 그거죠. 이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해 준 그 장거리 탄도 미사일 이거를 이제 러시아 본토에 쏠 수 있느냐. 그동안은 이제 미국과 서방 세계가 이걸 이제 규제해 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전쟁 양상이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 대 이 서방 세계, 러시아 대 미국으로 이게 이 확전되니까 그동안 이제 이 경계해 왔는데 이제 그 못하게 해온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최근 며칠 사이에 급격하게 미국하고 이 서방 세계가 이거를 허용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가지고 아주 이제 이 러시아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장거리 미사일 쏘게 하면은 이제 이건 그 전쟁이 그 확산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미국이 지금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전황이 되게 러시아에 유리해진 것도 있고 또 미국이 그 이 바이든 정부가 대선 전에 혹시라도 상황이 이게 그 과거에 그 아프간 탈레반이 승리하듯이 대선 전에 상황이 이게 그 우크라이나가 불리해져 가지고 미 대선에 불리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최근에 미국이 되게 아주 강경하게 아주 이제 우크라이나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적어도 대선 전까지는 우크라이나가 패배하지 않게끔 하려고 지금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이제 그런 이제 배경하에서 지금 이제 미국이 아주 이 제렌스키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는 지금 거의 들어주는 단계까지 지금 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그 ECB에서 유럽중앙은행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또 인하해 가지고 이제 미국도 이제 할 수 없이 그러니까 미국 자체 내에서도 이제 기준금리 인하할 필요성이 있지만 또 이 세계적인 그런 그 압력 때문에도 적어도 이제 이번 달 중에 미국이 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되게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뒤로 가가지고 미국 상황을 잠깐 먼저 보시면은요. 여기 그 미국의 그 이제 기준금리 이 인하 여부 결정할 때 최근에 이 두 가지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일자리 문제하고 이제 이 물가 문제. 그래서 이번 주에 보면 이 두 가지 지표가 나왔는데요. 이 농업 이그 일자리 부분에서 보시면 이제 일자리가 증가긴 했지만 이제 시장 기대치보다는 더 낮게 나왔고 또 반면에 이제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되게 이제 좀 괜찮게 나온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이 걱정해야 될 거는 이제 이 물가보다는 그 일자리를 더 걱정해야 된다. 이제 이런 그 상황이라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이 두 가지 지표만 본다면 이제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를 그 인하하는 게 더 이제 미 경제에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지금
돼 있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ECB에서 기준금리 인하했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그 기준금리 되게 인하해야 될 그런 압박을 받는 이제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시면은요. 최근에 아주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참 또 이게 좀 새로운 상황이 벌어진 게 북아프리카 사막지대에서 이번 주에 아주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인명피해가 난 거는 이제 안타까운 일인데 하여튼 그 이 기후 변화가 되게 새로운 양상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이 최근에 아프리카가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러로 많이 기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 국가들은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이번 주 어떤 그 이제 조만간 어떤 제안을 하냐면요. 그 아프리카 몫의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 두 개를 그 아예 아예 이제 그 배정을 하겠다. 이걸 조만간 미국이 발표한다고 이제 어제 보도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이제 미국의 계획은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이제 두 개 이상 늘리면서 이제 그 아프리카 몫을 딱 이제 못 바꿔 이제 딱 확실하게 주겠다는 건데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그 유엔 헌장 바꿔야 되는 거고 또 이제 헌장 바꾸려면은 뭐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상임이사국 이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또 이제 그런 그 근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이걸 추진하게 되면은 또 중러가 아프리카 국가들 눈치를 봐가지고 또 이걸 뭐 무조건 거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 중동 상황에서 약간 또 미묘한 변화가 있는 게 한동안 미국이 그 이란이 전쟁 못하게 하려고 되게 그 애를 썼잖아요. 이란이 이제 그 이스라엘한테 보복을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근데 요즘에 양상이 약간 바뀌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미국이 이란에도 이게 자극을 하는 게 요즘에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뭐 이란이 뭐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다 해줬다. 또 이제 그런 보도가 그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이제 그 IAEA 뭐 미국의 뭐 이 신여인 IAEA에서도 이제 요즘 뭐 이란이 그 농축 시설을 더 증설했 했다 해가지고 되게 이란은 되게 이 자극을 하는 면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또 그러면서 또 하나 볼 게 지난번에 이 이스라엘이 이란한테 도발하니까 미국이 이제 이란이 보복할까 봐 그 항공모함 두 대를 보냈잖아요. 이제 이란이 전쟁하는 거 막기 위해서. 근데 보면은 이번 주에는 그 미국이 항공모함 두 대 중 한 대를 지금 치웠습니다. 치워가지고 그런 이제 아시아 태평양 쪽으로 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이게 그건 거죠. 미국이 볼 때 지금 이란이 전쟁 벌일 가능성이 되게 그 적다는 거 지금 이게 이제 하나의 공증하는 그런 자료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란이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적다고 하면 되니까 미국이 이제 이번 주에 보여준 게 이렇게 이란에 대한 압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뭐 러시아를 도와주고 있다느니 또 뭐 이제 이란이 최근에 우라늄을 농축을 많이 하고 있다는 해가지고 그래서 이란이 약간 약한 모습 보이니까 미국이 대본에 또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그 이란을 압박하는 그런 양상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또 그렇게 하는 데는 당연히 또 이제 뭐 그 이스라엘 또 유대인 그런 들의 그런 이제 압력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제 지난 9일에 이란 외교부에서 조만간 그 이란 핵 합의 부활을 논의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또 이제 미국이 또 이란한테 제재를 가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이란이 전날 발표한 게 이렇게 무색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보니까 이게 이란이 최근에 그 유럽 국가들하고 이렇게 그 이란 핵합의 이렇게 복원하려고 했는데 이제 미국이 이제 그 다음날 제재 발표해가지고 그 이란과 유럽 사이의 그런 그 분위기 이거는 이제 미국이 또 그 참으로 끼얹은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한마디로 이제 이란이 지금 전쟁할 뜻이 없어 보이니까 지금 미국이 이렇게 또 이렇게 아주 강공을 지금 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또 의도적으로 지난 8일에 또 그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미사일 그 제조 시설 이것도 파괴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한동안은 이란의 보복을 걱정하다가 지금은 또 이스라엘이 또 막 이 도발을 하는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화권으로 가시면은요. 지금 미국이 이 반도체에 이어서 바이오 산업 이걸 또 중국을 그 압박하기 위해서 이제 이 중국의 주요 바이오 기업들하고 또 자국의 그 연방 기관들 이렇게 거래 못하게 하는 그 법안을 또 이 미 하원에서 통과시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상원을 통과하면 이제 미국이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 바이오 산업에서도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구도가 더 많이 진전될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런
또 이거 보시면 이제 미국이 중국을 그렇게 압박하는데 이번에 이번 주 이 화웨이가 두 번 접는 스마트폰 개발, 네, 이걸 또 출시해 가지고 아주 뭐 과연 미국이 제대로 좀 중국을 압박하는 건가,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이고요. 그리고 또 미국이 이 미국 내에 있는 홍콩 경제무역 판사처 이거를 이제 폐쇄하는 법안 통과시켜 가지고 하여튼 이 미국이 이제 이 홍콩과 자국의 이 경제 교류 이걸 이제 제재하는, 근데 이 관계에서는 미국이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데 보고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하나의 그냥 포즈만 취하고 이렇게 홍콩과 미국의 관계 끊으면 아무래도 미국도 이 손해가 크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그냥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이제 포즈로 이렇게, 예, 하고 약간 제한적으로 이렇게 이제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 중국 해경이 센카쿠 열도 영내에 들어가서 순찰한 게 있고 또 동시에 이제 이 러시아군 초계기가 일본 열도를 이제 의도적으로 한 바퀴 삥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 비행을 했습니다. 되게 요즘에 보면 이제 중러 두 나라가 일본은 되게 이렇게 아주 자극을 많이 이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미국의 농업 일자리하고 이제 소비자 물가 이 변동 상황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게 기준금리 인하할 필요성을 이제 지금 많이 압박하고 있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또 스페이스 X 이제 민간 우주 여행 시대가 이제 막 됐다고 지금 막 되게 아주 지금 난리가 났고요. 그리고 이제 해리스와 트럼프가 처음으로 이번 주에 TV 토론을 또 했었죠. 근데 TV 토론한 뒤에 반응을 보니까요. 토론하고 나서 이게 토론한 날이 10일인데 그 이틀 뒤에 보니까 해리스가 47,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42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해리스가 이게 치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오픈 AI에서 그 수학 문제 80% 이상 맞추는 아주 또 이 추론하는 능력 갖춘 또 이 오픈 새로운 챗 GPT 또 이게 출시를 해가지고요. 근데 요즘 보면 세계 의 기술 첨단 기술이 이제 미국에서 많이 이렇게 이제 막 이제 많이 나오는데 보면은 기술이 되게 빠르게 발전하는 국가가 오히려 보면 이제 이 정치 권력이 기술을 통제 못 해가지고 오히려 기술이 급속도로 진보하는 국가가 오히려 이제 기술 때문에 이게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은 결코 이제 미국의 이 정치 권력한테는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또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